자, HTML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이 웹의 동작 과정을 요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트는 실제 이제 서버 장비, 하드웨어 서버 장비가 한 대인데 그 안에 다수 개의 서버 프로그램이 돌고 있으면 어느 프로그램으로 접속이 될지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이런 이제 포트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뭐 포트라고 하면 우리 어? 어, 우리 한국에 뭐 부산항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부산항. 그리고 또 항이 여러 군데 있죠. 그래서 뭐 부산항이 있고 뭐 무슨 항이 있고 무슨 항이 있으면 이제 그 같은 대한민국이라도 이제 그 항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관련된 항으로 접속을 한다. 그래서 이 포트 번호를 사용을 해서 한 개의 하드웨어 안에 다수 개의 서비스가 돌고 있을 때 이 포트 번호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네트워크와 인터넷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용어 시험 용어 같은데 보시면 이런 게 이제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가 네트워크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 전선이나 혈관, 통로 등으로 이루어진 망형 조직을 의미한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라는 게 막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열기설기 이렇게 격자로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이제 연결될 수 있을 거인 네트워크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위성에서 이제 땅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인공위성에서 그 길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새로 만든 길은 이렇게 딱 기울기 딱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딱 정리가 돼 있을 거고 동네 길 있죠, 그죠? 길 같은 것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큰 길이 이렇게 막 생기고, 그죠? 또 이제 구석에 같은 데는 좀 이제 작은 길들도 이렇게 있을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이 사전적인 의미, 네트워크의 의미는 전선이나 혈관, 통로로 이루어진 망형 조직, 얼기설기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고기 잡을 때 망 쓰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의미로는 네트워크라고 하면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망을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토콜이 있는데 프로토콜은 앞에서 통신교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말로 했을 때 통신할 때 이제 규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신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통신 프로토콜, 통신 규칙이죠. 그 알고리즘입니다. 그 알고리즘은 이제 이런 통신 규칙 그 이제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체화하기 위한 컴퓨터 간의 연결 규격이다. 그다음에 이제 TCP/IP 뭐 여러 프로토콜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며 인터넷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이다. 뭐 여러 자, 네트워크와 프로토콜 요거까지 간단하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네트워크를 조금 더 여기 이제 TCP/IP라고 하는 요 프로토콜 설명인데 요 이제 TCP/IP라는 게 여기 이제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하고요, 인터넷 프로토콜하고 이렇게 이제 합쳐놓은 거예요. TCP/IP라고 부르는데 TCP/IP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 머리 글자 따서 TCP/IP라고 하는데 컴퓨터 간에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토콜 종류 중에 이제 하나고 통신 규율이 있죠. 방법, 통신 주고받고 하는 방법. 이런 프로토콜 종류 중에 이제 한 가지로 TCP/IP가 있고 이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있는 것이 이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TCP/IP를 기반으로 이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자 이런 이제 TCP/IP 그러니까 인터넷 기반 프로토콜로 자리가 이제 잡혀져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자리 잡은 이유가 뭐 하드웨어 그리고 운영체제 좀 하드웨어 운영체제 조성 매체와 관계없이 동작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이기 때문에 TCP/IP가 인터넷 기반의 프로토콜로 자리를 잡았다.
어, 보통 이제 그 통신 설명할 때, 프로토콜 설명할 때, 그 OSI 이제 뭐 세븐 레이어라고 보통 하죠. 그 보통 이제 물리 계층이 제일 밑에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계층,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에 전송 계층, 그 다음에 이제 세션 계층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 계층, 그 다음에 응용 계층, 이렇게 7계층이 보통 있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계층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실제 이제 우리가 통신을 할 때 이제 이론적으로 이런 이제 프로토콜을 이제 쓰는데 계층마다 다 이제 특징이 하는 일이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세번 이제 7개 이제 계층을 우리가 이제 뭐 시험 칠 때는 그걸 이제 달달 외워가지고요. 계층 순서라든지 뭐 그런 거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일단 이렇게 이제 물리 계층에서는 뭐 실제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뭐 인터넷 계층은 IP 프로토콜, 요 TCP IP에서 요 IP 얘기합니다.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경로를 배정하는 각 층마다 하는 역할이 있어요. 다음에 이제 전송 계층에서는 각 시스템을 연결하고 TC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리고 응용 계층에서는 월드와이드 웹, 다음에 FTP, 텔넷, SMTP 요거 매일 이제 할 때 이용하는 거고요. 요런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7계층으로 이렇게 설명 네트워크 이제 하려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요 이제 TCP/IP 이제 요 4계층 여기 구조로 해서 실제 이제 네트워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OSI 7계층이라고 용어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건 지금 4계층만 이렇게 돼 있죠. 실제는 이제 여기 이론적으로는 7개의 계층으로 네트워크를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네트워크를 하려 그러면 이런 7계층이 필요하다, 역할이 필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각 계층마다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 그림이 지금 여기는 없는데 지금 네트워크 뭐 이제 컴공 이제 그 학생들이 보는 그 네트워크 교재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 시험이나 산업 기사 시험을 보면 네트워크 쪽에 보면 요런 설명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OSI 7 계층 해가지고 그림 이렇게 해놓고요. 각 계층마다 하는 역할 뭐 이런 게 설명해놓고, 그죠? 이거 알아야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내가 이제 이런 개발을 하는데 이 베이스되는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뭐 이해를 하고 싶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된다 이 말이죠. 특히 이제 통신 쪽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개발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OSI 7 계층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자. 이게 뭐냐? 네트워킹을 그림을 그냥 그릴게요. 네트워킹을 위한 물리적 장비부터 해서 여기서 이제 네트워킹이라는 게 주고받고 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거. 네트워킹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7계층으로. 그래서 물리적 장비부터 해서 실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 애플리케이션에 이르는 단계까지를 계층화한 것을 OSI 7 레이어 7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층화를 통해 자 상위 레벨에서는 하위 레벨 7계층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위 레벨, 하위 레벨 구분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상위 레벨에서는 하위 레벨에서 구현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 앞에서 TCP/IP 요 프로토콜이죠. 요 프로토콜에 이제 그 설명을 들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TCP/IP는 요 이런 이제 OSI 7 계층을 좀 더 단순화해서 4계층으로 정의한 것이다. 그래서 요 이제 TCP/IP는 OSI 7 계층은 훨씬 이제 이론적으로는 요런 계층 다 이제 필요하니까 이렇게 구현해야 돼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TCP/IP는 요 7계층을 조금 더 단순하게 해서 4계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실무할 때는 굳이 뭐 여기까지 안 해도 되네. 이거는 같이 뭐 뭉뚱그려 가지고 해도 되네. 뭐 이런 거죠. 굳이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 없이 사계층 정도만 있으면 뭐 통신하는데 문제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TCP, 이것도 P가 프로토콜 약자입니다. 뒤에 P가, 그죠? 그래서 TCP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 흐름 관리하고 데이터 정확성 확인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예, TCP 요 프로토콜이 하는 역할입니다. 왜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 당장 내가 자격증 시험 친다 그러면 TCP가 뭔지 IP가 뭔지 이거 다 외우셔야 되죠. 사실은 암기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게 있고 정도만 그냥 흐름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이제 IP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데이터 패킷. 그래서 이제 인터넷은 패킷 단위로 데이터를 쪼개서 아주 긴 데이터도요 다 패킷 단위로 쪼개서 보냅니다. 예, 패킷이라는 단위로 보냅니다.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쪼내가지고 전송하는데 데이터 패킷을 목적지까지 전송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잘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이제 IP. 자, 그래서 이걸 이제 TCP/IP는 개방 구조로 되어 있고 특정 운영 체제나 하드웨어에 영향받지 않고, 그래서 운영 체제, 뭐 특정 운영 체제, 특정 하드웨어, 그런데 이제 영향받지 않고 근거리와 원거리 모두 다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개방성, 개방형 구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특정 이것도 좀 옛날 얘기인데 통신 장비를 만드는데요. 서로 프로토콜이 이게 방식이 달라가지고 붙일 수가 없는 그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문제가 발생하고 회사마다 자기만의 어떤 방식으로 통신 장비를 만들다 보니까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로 연기를 시켜야 되는데 서로 이제 잘 안 맞고 그런 것들도 많았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이게 지금 뭐 업그레이드 되고 버전은 또 이제 많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뭐 사실 이제 통신 장비도 사실 이제 성능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TCP/IP까지 이제 보셨고, IP라고 했어요. IP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 주소가 우리가 이제 인터넷 할 때 컴퓨터를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택배 보내려고 그래도 받는 사람 주소를 알아야 택배 보내죠. 그래서 사실 뭐 여러분들 컴퓨터 본체 뒤에 이렇게 보시면 네트워크 케이블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케이블 끊어버리면 인터넷 안 되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케이블이 여러분들 이제 그 컴퓨터 본체에 보면 통신 카드라고 해서요. 인터넷 할 수 있는, 예전에는 모뎀을 썼지만, 요즘은 이제 인터넷 통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거기에 연결돼 있고, 그 네트워크 카드, 랜 카드라고 그죠? 네트워크 카드가 이제 고유한 이런 이제 물리적인 주소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이제 IP 어드레스를 하산을 받아서 주소 배당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너는 1번지, 너는 2번지, 너는 3번지, 너는 4번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런 이제 케이블이 연기되면 주소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들끼리는 그렇게 배당받은 주소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민번호처럼 단일한 주소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이론 시간이지만 몇 번 여러분들 해보신 거 가지고 볼게요. 여기 지금 CMD 해가지고 이렇게 도스창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IP config 해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면 IPv4 주소해서 192.168.0. 한 다음에 요 뒤에 거는 다 다르죠. 요 이제 서브넷 마스크는 네트워크를 분할하기 할 때 쓰는 거고요. 기본 게이트웨이는 여기 통로입니다. 그래서 192.168.0.1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의 네트워크와 이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여기 192.168.0하고 똑같은 요걸 쓰는데 내부 IP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 IP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한 개 IP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IP 어드레스 주소 숫자로 되어 있는 요 지금 여기 아까 제가 숫자 요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얘가 뭘 의미하는지 지금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 주소는 자 IP 어드레스라고도 하고요. 예. TCP/IP로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컴퓨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거는 예, 요 컴퓨터를 구분하기 위한 주소인데 얘 주소가 주소를 글자로 되어 있는 주소를 쓰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 주소를 씁니다. 이렇게 예, 4개의 점으로 구분되어 있는 4개의 숫자로 되어 있는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IP 어드레스는. 그래서 IP 주소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123.123 이게 얘입니다. 123.123처럼 4개로 이제 구분이 된다. 10진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도수창에서 예? IP 콘피그 해서 주면 여러분들 컴퓨터 주소가 192.168.0.8 이런 것처럼 점으로 구분된 4개의 숫자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기계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네트워크 이제 주소를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소가 다 달라야 되는데 만약에 옆에 사람하고 나하고 이 주소가 설정할 때 잘못 설정해서 똑같은 주소로 설정을 해버렸다. 그러면 주소 충돌이 일어나서 두 개의 컴퓨터는 네트워크가 잘 안됩니다.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이렇게 지금 IP 주소가 충돌이 일어날 때는 IP 주소를 다른 걸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IP 주소 범위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클래스라고 해서 클래스 A부터 해서 E까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자 1.0.0.0.0부터 해서 127.0.0.0까지 범위 요 이제 숫자 범위를 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쓸 수 있는 네트워크 수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128개 네트워크를 쓸 수 있다 뭐 그런 거고요. 사용 목적은 이제 여기 보시면 앞에 대형 통신망에 쓴다 그러죠. 그래서 대형 통신망에 쓰고 네트워크당 주소는 한 개요 128이니까 네트워크 이제 128개를 구성할 수 있는데 한 개 네트워크당 요 주소를 쓸 수 있다는 거죠. 2에 24성 빼기 2개 만큼 이만큼 많은 주소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대형 통신망. 그러면 중형 통신망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수가 이렇게 되고요. 네트워크 수가 더 많아졌죠. 하지만 이제 밑에 보시면 네트워크당 주소는 더 줄어듭니다. 이렇게. 중형 통신망. 그다음에 이제 소형 통신망 같은 거는 이제 C 클래스라고 해서요. 256개 쓸 수 있다. 그 이제 요 주소대가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죠. 그리고 D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캐스팅 방송할 때 이제 쓰는 거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자 번호대는 실험 목적이나 배포 중지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전용망이라고 해서요. 큰 기업체 같은 데는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그런 망이 아닙니다. 이런 이제 뭐 소형이나 중형 이제 이런 망을 그 회사 전체 이제 모든 이제 전산 장비에 다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정 IP로 되어 있는 주소가 변하지 않는 그런 이제 망을 가져왔었습니다. 이제 비용은 좀 더 비싸겠죠. 그래서 이제 요 인터넷과 이거는 이제 인터넷과 인터넷 차이점 이거는 오타네요. 원래 이제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보통 비교하거든요. 인트라넷이라는 게 있고요. 인터넷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글자가 요거 틀렸습니다. 인트라넷은 내부 네트워크를 의미해요. 요거 이제 인터넷이 아니고 인트라넷입니다. 요거 오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은 전 세계가 하나로 그래서 요 인트라넷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부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내부망 쓰잖아요. 요거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통신이 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컴퓨터가 여러분들 컴퓨터나 제 컴퓨터에 접속을 안 돼요. 방법은 있지만 그런 특이한 그런 이제 방법을 쓰지 않으면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망, 그래서 인트라넷이라고 하는데
네이버 네트워크를 의미하고, 인터넷은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네트워크망을 의미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이런 이제 서비스들, 어떤 서비스들이 있느냐, 웹 서비스가 있을 거고요, 이메일 서비스, FTP 서비스, 뭐 텔레 서비스, DNS 서비스. DNS는 앞에서 나왔죠, 그죠? 요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그리고 뭐 이메일, 일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나 다음 구글 같은 이제 웹 기반의 웹 메일 이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인터넷 기반으로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하려면 서버 장비가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각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서버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야 되죠. 해당 장비에. 그래서 여기 이제 서비스 이름이 웹이라고 되죠. 월드와이드 웹인데, 기능은 웹 서비스를 하는 거다. 그러면서 웹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서버 장비를 하나, 하드웨어를 사서요, 거기다가 웹 서버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아파치처럼. 그러면 이제 웹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은 HTTP나 HTTPS, S 들어간 거는 이제 보안을 위해서 암호화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데이터를 그냥 암호화하지 않고 보내는 거는 HTTP, HTTPS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암호해서 주고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암호를 도청을 하더라도 이게 암호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암호 푸는 방법을 모르면 도청을 해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금융 쪽에, 은행이나 이런 쪽에 보시면 HTTPS로 앞에 딱 바뀌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죠? 주로 이제 포트는 HTTP는 80 포트를 쓰고요. 다음에 이제 HTTPS는 443, 443번 443 포트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우리 많이 쓰잖아요, 웹에서. 이메일 서비스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SMTP, POP3, IMAP 뭐 이런 걸 쓰는데, 뒤에 이제 이런 이제 포트들 25번 포트, 뭐 110번 포트, 143번 포트 이런 거 쓰고요. FTP 같은 거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입니다. 파일을 주고 받고 할 때 업로드, 다운로드 하는 거. 그리고 웹하드 있죠, 웹하드, 클라우드. 파일 대용량 파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할 때 이제 이 FTP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파일 전송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 할 때 이제 쓰는 거고, 프로토콜은 이제 FTP 프로토콜을 쓰고요. 포트는 이제 21번 포트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텔넷이나 SSH라는 게 있는데, 텔넷은 요 이제 보안을 이제 조금 이제 좀 생각을 좀 이제 해야 되는데, 조금 해킹에 좀 위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암호화해서 원격 접속하는 이제 그런 정보들을 이제 그런 이제 사용하는데, 그것도 이제 SSH라는 걸 또 씁니다. 그래서 요 원격 로그인 서비스. 그래서 원격지에 그래서 서울에 서버가 있는데, 나는 뭐 다른 지역에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그 서버에 접속해서 뭔가 서버를 다루고 싶어요.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원격 접속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원격 접속. 요 원격 접속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원격 데스크탑, 그래서 다른 컴퓨터 접속해서 쓰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이스 센터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원격으로 이렇게 접속해서 컴퓨터 이렇게 봐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텔넷이나 SSH. 텔넷은 포트를 이제 23번 포트 쓰고요. SSH는 22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NS 서버, 도메인 네임 서비스, 도메인 이름을 변환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주로 쓰는 인터넷 주소를요, 기기가 이해할 수 있는 IP 어드레스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고, 프로토콜은 이제 DNS 쓰는 거고, 포트는 53번 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이 종류가 많죠.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간의 이제 통신 규약,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이제 규칙, 자 통신 규약을 의미한다. 프로토콜. 그래서 이제 뭐 TCP/IP 아까 말씀드렸죠. TCP/IP는 4계층 중에서도 응용 계층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네트워크 연결은 TCP/IP를 사용하지만 응용 계층에서는 서비스마다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포트라는 용어도 나왔었습니다. 포트. 그래서 요 포트, 자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종의 출입문 역할을 한다. 하나의 이제 서버에 여러 개의 이제 서버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을 때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할 때 이 포트 번호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웹 서버에 접속할 때는 80번 포트로 접속을 하면 되는 거고, 이메일에 접속할 때는 25번 포트로 접속하면 되는 거고, 뭐 그죠? FTP 접속할 때는 뭐 21번 포트 접속하면 되는 거고, 텔넷 접속할 때는 23번, SSH 접속할 때는 22번으로 접속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포트 번호를 가지고 서비스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포트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출입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의 컴퓨터에, 자 물리적인 컴퓨터 얘기하는 거죠. 서브 컴퓨터. 여러 개의 네트워크 서비스.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서비스 종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자 포트를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 서비스 종류들이 있잖아요. 웹 서비스, 이메일 서비스, 파일 서비스, 원격 로그인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도메인 이름, 변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트를 쓴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입출 영업을 하고 대출을 하고 뭐 신용카드나 보험 업무에 따라서 창구를 구분해 놓는 그런 이제 개념이다. 자 포트와 프로토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서 DNS라고 아까 나왔었죠. 용어. 요거 이제 DNS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는 인터넷 주소를 기기가 컴퓨터들이 이제 사용하는 IP 어드레스로 숫자로 되어 있는 네 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 IP 어드레스 바꿔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컴퓨터의 IP 주소는 네트워크에서 컴퓨터를 구분해주는 주민번호와 같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주소는 전문번호처럼 중복 없이 공유한 값을 가져야 됩니다. 컴퓨터끼리는. 그래야 서로 구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인터넷 주소 이제 형태는 이제 호스트 컴퓨터 이름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도메인 이름이 오는데, 보통 이제 여기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만의 어떤 이제 서버를 구축한다든지 회사에서 이제 특정 서비스를 이제 개발해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 할 때 도메인을 이제 하나 사서 이제 등록을 해라. 뭐 그렇게 이제 요청을 많이 이제 받는다 그러면 요런 이제 도메인을 호스팅 이제 업체들 보면 도메인 같은 것도 팔고 하거든요. 그런 이제 호스팅 업체에 이런 이제 그 이미 사용하지 않은 그런 이제 이름들을 찾아서 살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소유권이 넘어오는 건 아니고요. 전세처럼 2년 동안 내가 요 도메인 쓰겠다 해서 임대하는 거예요. 임대. 도메인 구매한다고 하지만 그 구매라는 게 실제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니고, 전세처럼 뭐 1년 쓴다, 2년 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죠? 구독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 사용하는 비용을 내고 나서요, 요 인터넷 주소 쓰는데 날짜가 다 되면 다시 이제 결제해서요, 다시 이제 그 몇 년 동안 더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앞에 뭐 인터넷 주소 보면 이제 도메인 이름, 이게 이제 뭐 이제 서브 도메인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제 도메인을 이렇게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호스트 이름을 부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버
여러 개 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메인 하나 사가지고 서버 하나만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서버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메인 이름은 규칙에 따라 붙여지며 도메인을 관리하는 기관의 일정 비용, 여기서 이제 도메인 관리하는 기관의 일정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매라고 하지만 사실은 구매는 아니다. 1년 쓰든지 2년 쓰든지 3년 쓰든지 딱 그 기간 넘어가면 이제 만약에 이거 내가 재등록 안 하잖아요. 결제하고 재등록 안 하면 다른 데서 이걸 이제 내가 쓰겠다 하면 뺏겨버립니다, 주소를. 그래서 왜 도메인 요 가지고 뭐 재테크 하는 거 예전에 한때 붐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대기업 뭐 삼성이나 LG나 뭐 이런 쪽 있잖아요. 그 회사 이름 도메인을 미리 자기가 딱 등록해 놓으면 해당하는 회사를 자기 홈페이지 만들 때 그 이름 써야 되는데 못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웃돈 주고 그렇게 이제 사오는 겁니다. 살 때는 뭐 몇만 원 주고 사놓고 팔 때는 뭐 몇천만 원 뭐 이런 식 몇백만 원 받고 파닙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좋은 이름은 딱 들어가 보면요, 좋은 이름이 안 남아 있어요. 거의 다 선점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을 통한 웹사이트 접속도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이용한다. 여기 보시면 요 도메인 이름이라는 게 우리가 뭐 네이버.com, 구글.com이라는 그 얘기하는 거고요. 요걸 이제 IP 주소로 변환하는 게 DNS죠. DNS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쓰는 PC에서 여기 이제 글자로 되어 있는 주소를 이렇게 주소창에 넣고 서버 접속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접속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요 주소를 가지고 통신사의 DNS 서버에 접속하는 겁니다. DNS 서버에 접속을 해서 요 www.hanbi.co.kr로 접속하려고 하는데 IP 어드레스를 알려줘 하면 얘가 여기 이제 등록 장부를 이제 보는 거죠. 장부를 탁 들쳐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 요 도메인에 대한 IP 어드레스는 뭐 218.38.뭐뭐뭐야 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얘가 이제 IP 어드레스 알았죠.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여기 이제 접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실제 이제 서버에 이제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서버는 자기의 IP 어드레스를요, IP 어드레스를 요 DNS 서버한테 이렇게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일반 이제 사용자가 요 특정 서버로 가는 IP 어드레스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등록 안 해놓으면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네트워크 시간이 아니라서요. 한 요 정도만 보고요. 만약에 이제 더 궁금하시면 요런 이제 키워드 가지고 위키 사전이나 챗GPT나 그런 이제 컴퓨터 용어 이게 이제 설명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러면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 그 자격증 쪽에 이렇게 보시면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해주고 이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까지 이제 보고요. 그 다음 내용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